예,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장마감 리뷰 및 생존 트레이딩 리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변동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전일 종가가 790선이었는데 오늘 760을 이탈했으니까 또 30포인트 이상, 그리고 뭐 저가 대비해 가지고는 뭐 40포인트에 가까운, 야간에도 40포인트 움직였었죠. 뭐 주야간 뭐 3, 40포인트가 손쉽게 움직이는 그런 장세고요. 오늘은 또 갭 하락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갭 하락이 또 크진 않았어요. 왜? 야간 선물 대비해 가지고 야간 선물에서 무려 5%나 빠지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새벽 4시 정도 해가지고. 근데 종가는 마이너스 4%였는데 시작점이 마이너스 2.7% 정도로 좀 완화돼서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풋옵션이 순간적으로 솟구쳤다고 하더라도 오늘 보면은 많이 또 죽어서 움직였을 겁니다. 결국에는 프리를 빼야 되는 그런 날이었고요. 월물 프리는 뭐 많이 빼진 않았지만 그래도 빠지긴 빠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엄청나게 높고, 오늘 빼야 되는 급선무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 하루밖에 안 남은 당일인 위클리 옵션 풀이였죠. 그것도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기록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오늘 결국에는 하루 종일 프리를 철저하게 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콜프리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콜옵션이 뭐 한 30포인트가만 빠지는 것도 막 있고, 그렇죠. 그 정도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에 풋옵션도 움직인 것 대비해 가지고는 등락률이 낮을 겁니다. 저기 등가 기준으로도 전일 대비 101%, 내가 쪽으로 가도 뭐 3,40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움직였고요. 움직인 폭 대비해 가지고는 진짜 안 올라온 거죠. 원래 옵션의 프리가 높지 않았으면은 한 2-3,000%까지도 그 이상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워낙 높다 보니까 풋을 그래서 녹여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등가 757.5 1회가 정도 풋옵션 프리를 보면, 자, 위클리 옵션에서 755 옵션을 보면은, 자, 이렇게 프리가 녹는 거예요. 그죠? 순간순간 올라갈 때 있죠. 순간순간 와, 이제 급락하는가 해서 올라갔었던 것을 이제 오후장에서 녹여버립니다. 그죠? 시장이 많이 내려갈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근데 중간중간에 반등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시장이, 자, 여기 밑에 시장 지수 보면은, 자, 여기 시장이, 여기 지수가 핑크 라인이죠. 보시면 중간중간에 맞죠? 네, 지수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할 때마다 풋옵션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등 쭉 할 때 풋옵션이 쫙 쏟아지죠. 그러면서 프리가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콜옵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녹는 거죠. 오늘 콜옵션 프리는, 자, 똑같이 1회가로 760콜 보면 이렇게 녹아버린 거예요. 그냥 중간에 올라와도 그때뿐이죠. 볼벤 안에서밖에 안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프리를 녹이죠. 근데 오늘 정말 바쁘게 녹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조건 녹여야 되는 날이고, 그리고 녹게 되는 거니까, 그냥 그게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양 옵션의 프리를 갭 하락을 동반해서 빠진 거죠. 만약에 오늘 이런 갭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장중에 할 거리가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지금까지 갈 위치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런 출렁이를 보면서 더 먹거리가 더 많았겠죠. 갭이 이만큼 발생했으니까 그만큼은 오버나이트 하지 않았으면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갭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도 있었고, 근데 그게 힘이 세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파생반의 글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파생반 글 쭉 한번 보세요.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오늘 글을 찬찬히 한번 다시 보세요. 곱씹어 보세요. 아침부터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은데, 뭐를 보시냐면 오늘 중간에 반등할 때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침부터 제가 그 돌리는 반응을 보일 때마다 시장이 이제 정점, 이제 쭉쭉 올라가는 식으로 풀어드렸는지, 아니면 제한적인 움직임, 예를 들어 풋프리를 그냥 단지 빼는 행동이다, 피보나치 반등 요 정도까지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파생반 텔레그램 잠깐 참고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아침에. 자, 이게 글씨가 더 안 커지더라고요. 예, 이게 제일 큰 건데, 자, 보시면 여기 아침에 9시 초반에, 처음에는 이제 시가봉 하단 이탈인데 중요한 거는, 자, 보시면, 시가봉 하단 이탈했었죠, 처음에. 여기에요, 여기. 아이고. 자, 여기. 시가봉 하단 이탈, 나왔어요, 분명히. 나왔는데, 제가 뭐라고 바로 말씀드렸죠? 변화를 줄 수 있는 본장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단 이탈에서 하방으로 보기에는 이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변화를 줄 수 있는 본장이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몰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초반에는 갭 자체가 있고 갭을 또 커버하려는 시장의 대기 자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본장 보고 하자 이 말이잖아요. 본장 보고 하자. 이거 무리하지 마 진짜. 그랬더니 본장에 뭐가 들어와요? 자, 우리 늘 공부했던 거예요. 그냥 위에서 공부를 많이 했죠. 위에서 이렇게 이격 높여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 현관에 들어놓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지 보자. 어떻게 됐어요? 볼벤 하단을 들어 올리는 양봉이 탄생하죠. 기준봉이. 그러면서 시가봉까지 넘어가고 거기는 지지 역할을 하는 자리가 형성이 됩니다. 일단 매수죠. 트레이딩은 일단 매수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보냐? 이거를 여유 있게 옛날 엊그제였나요? 이 급락하고 급등했던 그 순간 때처럼 이렇게 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갔던 날과 그때는 이제 갭상승이었죠. 그 전날 막 쭉 빠졌었고 사이드카 걸리고 그 다음날 갭상승해가지고 이렇게 갔잖아요. 3.7이나 갭상승해서 그날 어쨌든 아침에 이렇게 돌아서 쭉 올라갔잖아요. 시가봉 안 깨고. 그때랑 지금이랑 반등 자체 힘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이날 허겁지겁 쇼커버링을 했어요. 맞나요? 진짜 허겁지겁 선물을 환매했어요. 오늘은 명백하게 현선물 매도였죠. 그것도 왕창. 개인들이 지금 보시면 현물을 얼마나 샀어요? 8조 3,649억 원의 코스피 매수. 코스닥 1조 1248억 현재 기준으로.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또 늘어날 수도 있겠죠. 물론 선물 매도가 7천억이 있었습니다. 선물 매도. 근데 선물 전일 매수도 5,500억이었어요. 선물 매도는 또 현물 매수에 대한 보완의 영역으로 해지가 들어가는 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사이즈가 큰 슈퍼개미급의 개인들, 큰손 개인들이 선물 시장에 많이 있다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결을 따라 매도하는 물량도 꽤 잡히면서 그냥 외국인들은 현물 잡을래 선물 잡을래를 고민했다면 그래 선물도 신경 쓰이지만 오늘 현물 규모 봐라 현물 잡아야겠다가 된 거네요. 현물을 잡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래 사도록 놔두는 거죠. 와, 개인들이 그렇게 은행에서 증시로 예탁금을 이렇게 많이 짐 싸들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 살 테면 사봐. 나는 그냥 팔게를 오늘 하루 종일 보여줬죠. 어느 정도 외국인 6조 원 매도. 프로그램 역대 최고 기록인 4조 원 근처 3조 9천억 대의 매도 나왔죠. 개인도 코스피 현물 매수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근데 이 다음 기록이 얼마였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어요? 2, 3일 전에 5조 5천억 대가 이게 역대 최고 기록이었어요. 심지어 이때도 4조 원대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건너뛴 거예요. 5조 원대라고 기록을 세웠는데 아니 오늘은 뭐예요? 야 5조 5천억이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었는데 그 급락하는 날 그날 다음날 크게 살려줬잖아요. 개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야 폭락할 때 받았더니 큰 수익 나더라. 오늘 급락하네. 아이 겁낼 것 없어 그냥 받아. 그 규모가 6조 원 건너뛰고 7조 원 건너뛰고 8조 원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치 선물 시장 처음에 500 갈 때 와 5자를 보네. 야 진짜 와 대단하다. 5자를 보네. 그랬던 시기가 600도 보네. 와 5자 본 지 얼마 안 되는데 600도 보네. 야씨 6자 본 지 얼마 안 되는데 7자 보는데 그러더니 엊그제 817까지 보여줬잖아요. 순간적으로 거의 그런 수준으로 기록을 그냥 매일 갈아치우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걸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예탁금이 외부에서 또 유입되지 않는다면요.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는다면 이틀 뒤에 증시 예탁금은 줄어듭니다.
자, 증시 예탁금 엊그제 기준으로 3일 전보다 줄어들었어요. 맞나요? 111조에서 105조로 바뀌었어요. 체크하셨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밖으로 유출돼서? 아니면 주식을 사서? 왜 바뀌었죠? 2월 3일 기준으로 점검한 고객 예탁금이 왜 줄어들었어요? 그 전날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샀잖아요. 5조 5천억을 샀잖아요. 5조 5천억을 샀잖아요. 매수를 한 거면은 이미 예탁금에서 빠지는 겁니다. 예탁금은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에요. 주식 계좌에, 증권사의 주식 계좌에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예수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을 사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대규모로 사적 폭락하는 날 줄어들었어요. 오늘 줄어드는 거 현물 D 플러스 E 뒤에 나오겠죠? 근데 안 줄어든다? 그럼 그만큼 더 유입이 된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엄청난 기록입니다. 엄청난 기록이 지금 나왔고, 뭐야? 방금 전에 숫자 바뀌었는데? 개인 선물 방금 7천억 아니었어요? 맞으면 1번 숫자. 이거 방금 전에 지금 방금 7천억 봤잖아요. 그죠? 자, 바뀌었습니다. 방금 개인 7천억 매도 본 거, 그쵸? 바뀌었어요. 자, 왜 바뀐다고요? 이거 왜 바뀔까요? 왜 바뀐다고요? 거래소에서 얘기한 겁니다. 거래소에서 답변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왜 시간 4시 지나가면 바뀌냐? 자, 거래소에서 기준은 이 수급은 6시에 확정된다고 말했습니다. 6시 기준으로 확정돼요. 거래소에서 장중에 미처 집계되지 않은 물량들이 장중 실시간으로 포착이 안 되는 물량들을 정산하는 거예요. 장 마치고 가만히 있을 때 정산을 합니다. 이거 놓쳤네. 그것들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7천억이 아니라, 와, 이거 개인들 이렇게 줄었던 거 이거 놓쳤네. 그 데이터를 장 끝나고 가져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수급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쵸? 장부가 안 맞잖아가 되는 거예요. 장부를 맞춰보는 거예요. 실시간이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중 블록딜입니다. 장중 시간에 대량 협의거래, 블록딜. 자, 근데 보통 개인들이 줄어들 때는 얘보다는 1번에 가깝겠죠? 1번에 가깝겠죠? 옵션은 대부분 2번이에요. 블록딜 거래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좀 참조해 보시고, 야간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네. 야간이 주간에 와가지고 조정되냐, 끝나고,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거래소 답변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실시간으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방금 전에 개인들 7천억 매도보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 그럼 뭐예요? 개인들은 매도 베팅이 좀 줄었다라는 거죠. 매도 압력이 생각보다 더 잡혔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개인 선물 매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한 것도 혹시나 느끼신 분이 계실까요? 개인 선물 매도에 대한, 개인 선물 매도량이든 매수량이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날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거의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거의 한 번 정도 했나? 별로 신경 크게 안 썼던 거. 왜? 힘을 안 쓰기 때문에. 힘 안 썼죠. 오늘 개인 선물 매도 제가 뭐 강조 안 했어요. 아마 그걸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개인 선물 매도, 어떤 날은 와, 개인 선물 매도 3천억 2천억에 이거 개인 선물 이거 주는 방향으로 안 가요. 쉽지 않아요. 그쵸? 그런 거 보셨잖아요. 개인 선물 2천억만 들어도 이거 3천억 들어가, 요거는 이 방향으로 잘 안 준다. 오늘은 7천억 가는데 제가 개인 선물 언급 안 했어요. 왜? 힘을 안 쓰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현물이 더 많으니까 외국인들이 개인 선물 무시하고 현물을 더 신경 써서 던진 거죠.
언급을 유난히 안 한다? 아, 오늘은 제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있구나. 별로 오늘 자체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구나. 오늘은 계속 추적했던 건 뭐예요? 외국인 선물, 그 다음에 미니푼 매수, 그다음 위클리 포지션 지키는 거는 그냥 뭐 워낙 여유가 있었고, 외국인들 수익이. 그 다음에 개인 현물 매수죠. 그 다음 프로그램, 그걸 반대로 이제 매도해주는 거. 그랬더니 결국에는 개인 선물 매도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진짜 힘이 실제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7천억인 듯 했지만 생각보다 저도 7천억인데 뭘 이래. 그러니까 언급을 안 드려요. 에너지가 안 들어오더라고. 그 에너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언급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시장의 돈의 에너지, 수급의 에너지가 별로 약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반토막이 났네. 실제로는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3,600억 정도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고, 물론 이것도 작은 돈 아닌데 현물 매수에 비해서는 또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랬나 생각하는 거죠. 7천억 정도 규모는 안 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보시면 파생반 텔레그램 보시다 보면은 체크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자, 볼벤 하단 안쪽으로 진입 시도하죠? 본장에서의 변화 나오는 거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아까 전에 보자는 거 요거. 그 다음에 1차 저항 체크 중이면 볼벤 안으로 들어온 뒤 힘을 빼게 되면 역으로 다시 꺾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그걸 넘어갔었어요. 저항 때는 넘어갔다가 레드에서 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역으로 다시 꺾이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일단 시장은 풍부한 대기 자금에 의한 반발 매수세부터 나타나고 있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나 역으로 다시 꺾이는 걸 오늘 신경 써야 되는 수급이다. 연속성 체크 필요하고,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외국인 오늘 선물이 반응이 유난히 없었습니다. 100계약 이상 매수가 없어요. 한참 없었어요. 언제까지 없었어요? 10시까지. 그쵸? 10시까지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이 반발 매수세에 대한 관심이 오늘 없었다라는 표현을 계속했어요. 맞나요? 맞으면 채팅 계속 부탁드릴게요. 소통이니까. 오늘 거 지금 복귀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시장도 복귀하고, 저의 관점 체크한 거 어떻게 봤나, 시장을 어떻게 바라봤나, 실시간으로. 실시간 기록이잖아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정혜원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는 거 다 실시간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봤나 복귀하는 거예요. 저도 혹시나 여기서 제가 잘못 본 게 또 있지 않았나, 저도 점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개인 코스피 현물 매수가 1조 5천억을 돌파했었고, 자, 내려갔던 거 올리고 올렸던 거 내리고 크게 반복하면 매우 높았던 옵션의 프리는 빠르게 죽습니다. 시장은 반발 매수세의 힘으로 순간 올랐던 풋옵션의 프리를 빼는 중이며, 그럼에도 오늘은 외국인 쇼커버링보다는 분할 매도에 관심을 더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쇼커버링 생각이 없다. 이미 판단이 끝났죠. 밑으로 내려야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수급 체크 쭉 하고, 시가봉 테스트.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다 시가봉을 봐야 돼요. 시가봉 위에 있으면 그래도 반격이 대기자금으로부터 나올 수 있죠. 시가봉 여기잖아요. 시가봉 이탈은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탈했어요. 마침 볼벤이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 볼벤 이격 줄어들고 볼벤 터널 지나가지고 볼벤 다시 벌어지는 거 공부한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마침 시가봉 이탈할 때 볼벤이 딱 꺾이는 거 뭐예요? 하락하겠구나. 이거는 늘상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대처하는 거, 대응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만 봤어도 20포인트 가까이 밀려요. 10포인트 이상은 그냥 넉넉히 주는 거잖아요. 여기가 770인데 여기가 760인데요. 이게 10포인트예요, 여러분. 거의. 이게 9포인트, 10포인트예요. 이게 작아 보이는 게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작아 보여도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10포인트예요. 10포인트면은 할 거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가봉 다시 넘어갔어요? 시가봉을 다시 회복하든가요? 시가봉 윗꼬리? 없어요. 그럼 뭐예요? 시가봉 밑에서는 하방 압력을 주면서 수급을 확인해야지. 일단 기술적으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네. 볼벤도 밑으로 타고 있네. 볼벤 일자로 언제 들어오나 확인하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수급을 봐야지. 와, 개인들 현물 매수 봐라. 선물 매도 봐라. 100계약 이상 조금 들어왔네. 10시에 그거 말고는 없네. 여기서 잠깐 들어오는 거 말고는 없네. 전체적으로 수급이 왜 미니품 매수 얼마나 돼요? 종가상 174억. 그래서 아까 올라오던 때 100억 넘어가고, 미니콜 매도 73억. 미니 선물 매도도 3천억이나 늘어났고요. 그쵸?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자, 아직도 9시 23분에 외국인은 아직도 코스피 선물 100계약 이상 발발 매수 오타 났네. 반발 매수 체계는 없습니다. 매도만 12. 이거 오타 알아들으셨죠? 반발 매수 오타 난 거예요. 자, 보시면 오늘 개인 코스피 현물 매수 속도가 2일 전 5.5조 원을 기록을 넘어서서 또 기록을 세울 수도 있을 법한 속도입니다. 언제? 9시 24분에 아침 초반에. 그렇죠? 시장 방어세와 약세 분류해드렸고요. 자, 이평들이 가깝네요. 레드라인부터. 그쵸? 이평들이 가깝네요. 요거 아침에요. 다시 아까 여기까지 풀어갔지만 여기서 좀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선물 매도가 늘어나도 매수를 찍기도 하는데 9시 41분까지도 아직도 외국인들은 100계약 이상 매수 땡기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만큼 외국인들은 쇼커버링에 관심 없다. 대규모 매수에 관심 없다. 오늘 이미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출렁이를 보여줘야 옵션에 양프리가 빠지는데 이런 출렁임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상 이탈하면서 출렁임 계속 보여준다라는 거죠. 푸프리도 빼야 되니까. 그런 것들 계속 체크하면서 왔었죠. 포지션 체크할 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위클리 포지션 올리면서 혹시나 위클리 포지션 가지고 혼동을 받으실 수 있을까봐 계속 여기다 부연 설명해 드렸어요. 외국인 어차피 기존 거 영향이라서 이 포지션이 형성이 돼 있는 거다. 어차피 수익이 넉넉하다. 파생반에 계신 분들 아마 그 글 여기 보시면 요거 다음에 썼구나. 그 다음에 외국인 월물 주력인 800콜 매도도 전일 대비 수익 꽤 잡히고 있고, 볼벤 터널 만들고 그 다음 밑에 속도 빠른 거 계속 언급 드렸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그 다음 쭉 이렇게 흐름 보시고, 그래서 이제 볼벤을 타고 가잖아요. 어디서 볼벤이 멈추나요? 볼벤 일자를 여기서 형성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실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 된 거예요. 한 번 더 내려가긴 했지만 이제는 이제 슬슬 이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온 거예요. 처음에 반응 나왔잖아요. 쭉 내리다가 쓱 멈춰주잖아요. 근데 한 번 더 가긴 하죠. 근데 이 부근 내에서 이제 결국에는 시장이 결어주고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결국엔 여기인데 조심은 해야 되는 구간 여기서부터 진입을 하게 합니다. 물론 공간이 열려서 더 자리는 열긴 해요. 한 번 더 밀리면. 근데 대체적으로 이 볼벤을 이제 같은 구간으로 여기서 형성을 하죠. 이렇게 형성을 해버리잖아요. 자리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일자, 이렇게 일자. 그죠? 내일 갭이 뜨면은 또 이게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막히는 거 오늘 이평 라인 레드는 이제 멀어졌고 부지런히 위에서 내려오는 옐로우 노란선. 근데 여기다 피보나치와 관련이 있었죠. 밑에는 이제 피보나치 잡아드린 거 점심시간 때였나요? 그리고 뭐 이게 글 밑에 보면 이제 한 팀장님 해치 역할 종목 덕양에너젠 하락장 때 오늘 22% 갔던 거, 이거 사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한 팀장님하고 저하고는 장중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제 소통을 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제 덕양에너젠이 해치 역할을 한다라는 글을 주식반의 카페에 올려드렸습니다. 한 팀장님. 근데 어제 빠졌잖아요. 어제 시장이 안 내려왔어요. 그렇죠? 해치 역할을 할 이유가 해치 역할이 발동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이 하락하면서 얘가 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팀장님하고 소통을 했어요. 어제 장중에도 잠깐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어제
덕양에너전이 좀 빠졌다.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질문하기 위해서 이제 한 팀장님이 관리해 주시는 거니까 제가 한 팀장님하고 어제 오후 3시쯤에 나눈 대화입니다. 어제 폭락장에서도 버텨주면서 올라졌고 인식이 해지주로 자리 잡은 거지. 최근 신규주 가장 최근은 덕양일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저거로 끝나지는 않을 종목 같네요. 한 팀장님 저대로 안 끝나지. 내일 오르긴 할 거다. 얼마나 오르냐가 중요한 거고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덕양 간다. 오늘 20% 예상. 얼마까지 갔어요? 22% 상승 갔어요. 그러고 나서 꺾였죠. 왜? 시장이 해지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시장이 다 왔다. 당일 거는 다 왔다. 내일 반등이 나오는 것도 의식하면서 이게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해지 얘는 옵션이 아니가 풋옵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풋옵션은 하락하면 올라가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 얘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꺾이면 이제는 하락이 끝나고 올라갈 수도 있겠네라는 심리가 들어오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신규 주기도 하고. 딱 오늘 20% 정도의 구간을 갔던 종목이 되었죠. 오늘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장중에 이제 그것도 같이 한번 점검을 했던 건데 이게 22.29%까지 갔어요. 오늘 다시 내려왔지만 이제 시장이 자리 잡히면서 그래서 그거 이제 언급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보나치 잡아보죠. 그 다음에 여기 반등 나올 때 파파파 요 튄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11시 20분 여기네요. 자 순간적으로 장중 라이브 보신 분들은 여기서 첫 번째로 시장이 쭉 내려가다가 10포인트 이상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제가 파파파 튑니다. 파파파 뭐예요? 그게 보신 분들만 아죠. 이게 이 봉이 순간적으로 확 튀어버려요. 이렇게 누군가는 기계적으로 시스템이 발동 걸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볼벤 안으로 들어와죠. 하단 안으로. 그럼 얘가 누구 시스템이 걸렸는지를 봐야 됩니다. 저거 누가 만들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장을 하방 에너지를 주도했던 쪽이 얘를 시동을 건 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약한 수급에서 걸린 건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선물 금투방어다. 760선 체크한 시장 분봉 튀면서 파파파 튀면서 방어세도 유입된다. 그런데 그게 누군가 봤더니 금투방어다. 외국인 방어보다는 시장이 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방어를 했다면 더 셌을 텐데 아쉽게도 선물 금투 쪽에서 방어를 했다. 그럼 뭐예요? 그거보단 약하다.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으니 외국인들이 돌릴 때 힘이 더 붙게 된다. 당일 피보나치 382 자리는 767이고 여기입니다. 명확히 여기에요. 딱 고가가 766.65에서 거의 비슷한 자리죠. 당일 767 여기가 382 자리고 그게 767 부근이고 현재 당일 23.6 부근이다. 여기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자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기까지 보자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같이 돌려준다면 최대 618 자리까지 열어두기도 해야 된다. 하지만 없다.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들 안 들어왔잖아요. 선물 보시면 외국인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쭉 밀었죠. 그냥. 그래서 외국인이 안 들어와 주니 그냥 382 정도에서 멈췄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진짜 실시간 보면서 순간 계산해서 판단해가지고 올려드리고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구독하려면 파생반에 들어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당일 피보나치 50짜리는 이제 769인데 거기까지는 사실 뭐 외국인들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382까지는. 하지만 외국인은 쉽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은선물 급락 나왔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은선물 급락 같이 밀렸죠. 자산시장. 현식이 원자재 등 자산시장 하락은 시장 심리에 좋지 않습니다. 적어드렸죠. 그러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 계속 커지고 개인 코스피 현물 매수 계속 커지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라이브인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실시간인 거잖아요. 저도 처음 보는 환경을 저도 처음 보는 날이잖아요. 오늘 똑같이 처음 보는 날이잖아요. 그냥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냥 해석을 하고 관점을 만드는 거죠. 관점을 그걸 가지고 어떤 대응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위클리 옵션을 보면서 이거 혼동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부연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아직도 80억 이상 수익 중이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추정된다. 수익금이 줄어든 만큼 선물 옵션, 선물 월물 옵션, 미니 옵션 등에서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겠다.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 외국인들 관리 안 해도 충분히 남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반등에 시간 가치만 가지고 있는 풋옵션 풀이도 높기 때문에 그것도 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돌아서지 않으면 제한적이다.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 때는 외국인들이 살짝 들어오기도 했어요. 근데 잠깐 주춤거려가지고 제한적이었어요. 그것도 점심시간 때 쭉 보면은 그거까지만 볼게요. 여기 보면은 자, 외국인 살짝 주춤거립니다. 여기가 몇 시야? 1시 2분 여기에요. 네, 여기서 살짝 외국인 주춤거려요. 무슨 주춤거리는 게 뭐야? 선물 매도가 살짝 주춤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일시적이다. 야, 이거 외국인들 들어와봐야 제한적이구나.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등 시도하잖아요. 이때 외국인들 슬쩍 들어오긴 했는데 그것도 제한적이었어. 그래서 단지 풋풀이 빼는 거구나. 연속성 약하다. 1시에 봉 올린 주체가 어쨌든 외국인이었어. 아까는 금융투자였는데 이건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보다 셀 수 있어요. 요거는 금투, 요건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이 너무 일시적이어서 보시면 208계약 선물 매수를 포함해서 들어왔는데 단타 치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208계약 매수 단타로 235계약 바로 나가기도 했어요. 단타 친 거에 바로 단타 쳤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왔지. 그런데 그 다시 들어오고 나서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풋풀이 빼는 거라고요. 올라올 때 그냥 풋풀이 빼는 정도예요. 더 콜을 끌어올리려고 살 생각이 없고 풋도 계속 올리면 안 돼. 풋도 풀이를 빼야 된다라는 점. 콜 끌어올리면 안 되니까 제한적인 이평도 겹쳤고 볼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정도로 풀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맥락을 잘 보시면 이게 계속 매일마다 보시면 요런 게 요렇게 뜻이구나, 요렇게 볼 수 있구나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시면 그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최근에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 인상 깊은 매매일지 모음 보면은 카페에 보시면 KM맨님 있잖아요. 이거 아직 안 올려왔다. 여기 최근에 복귀 보시면 공지에 최근 공지 어딨어? KM맨님 글 올려주신 거 있잖아요. 여기 KM맨님 이렇게 매매일지 가끔 올려주시잖아요. 이렇게 큰 수익을 보게 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게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카페 공지 상단에 보시면 이상일님, 최커피님, 데일리님, KM맨님, 사랑님 글 올라와 있잖아요. KM맨님 글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저랑 이제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 보면은 제가 매매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이제 수급이니 분위기니 양매도니 어려운 얘기만 하셔서 사실 어려운 얘기 아닌데 KMN님은 파생을 접한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된 상태였거든요. 이때 독학으로 6개월 정도만 하신 거였어요. 경력이. 그런데 도저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메모했다가 공부를 계속 하신 거예요. 특강도 여러 번 듣고 이렇게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예를 들면 중사님이 왕개미인 것 같네요 한마디만 해도 이제 KMN님은 어떻게 할지 대응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음 시나리오를 유추하고 대응을 하고 다음 대응법이 쭉쭉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셨다라고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말이 저건지 모르겠는데 라고 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저게 궁금한 거 계속 그런 것들은 이제 포지션과 관련이 없는 것도 질문하셔도 되니까 저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수와 매도의 포지션을 진입에 관여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못해요. 제가 먼저 그냥 여기다가 글을 올릴 수는 있어요. 최근에 그런 거 있습니다. 포지션에 관한 메시지를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강조를 들여가지고 평소보다 그런 건 제가 혼자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어요. 질문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어떻게 보냐 이런 것들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노력하신다면은
또 잘 풀어가실 수 있도록 저도 조금 더 꼼꼼하게 섬세하게 최대한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시장이 한 번 더 밀려서 내려왔다가 이제 자리 잡는 그 과정까지 다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 만기니까 이제 프리를 급격하게 빼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또 막아서는 겁니다. 프리를 급격하게 빼야 되는 상황은 제동 걸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 프리가 빠지는 거야, 마지막에. 마지막에 떠버리면 콜도 뜨고 풋도 뜨고 하면 안 되죠. 최대한 절제돼서 마지막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변화를 주는 게 있어요. 자, 처음에 외국인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 2시 22분에 보시면 수급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가 개인들이 위에 콜 많이 사고 있었죠? 이렇게 형성돼 있다가 3시 넘어서 확인해 보니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생긴 거 체크해 보세요. 개인들이 누가 매수했던 거를 외국인들이 뺏어갑니다. 755 위클리 콜을 뺏어가 버려요. 푸 쪽으로는요, 금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외국인이 757.5 위클리 풋을 뺏어버려요. 아, 그러면 뭐예요? 요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 걸로 끝나는구나가 되면서 마무리된 겁니다. 755와 757.5 사이. 오늘 코스피 200의 종가는 756.95로 그 마감 그 사이에서 끝났어요. 어쨌든 요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외국인들은 그냥 그 로또 베팅 말고는 다 의미 있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후반부 반응. 그러니까 여기서 뭘 더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와, 마지막에 그냥 뭔가 있겠지, 폭락하겠지, 폭등하겠지에 대한 기대를 확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외국인들의 반응은 묶어둔다. 네, 그렇게 풀어갈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가봉 이탈돼서 쭉 내린 거, 그다음 볼벤 안으로 들어온 거, 이평 체크 뭐 이런 것들은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개인들 코스피 매수가 8조 4천원. 아, 그리고 뭐 하나 더 해야지. 자, V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볼게요. V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도 올랐습니다. 변동성 지수 오늘 52.21이에요. 계속 올라가죠. 자, 이날부터 스타트 걸렸네요. 돌파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로 최대치죠. 당시에 70포인트 넘어갔을 때 이후로 지금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지금 뭐예요? 옵션 변동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옵션의 가치, 옵션 변동성의 가치가 많이 부여받고 있는 시기다. 진폭이 클 확률이 높다. 퍼센테이지 기준으로도. 왜냐면 진폭 자체로 하면 이때는 지금보다 훨씬 진폭이 낮았을 때잖아요. 옵션이 가지는 퍼센테이지의 기대감이 크다. 옵션의 수익 기대감이 크다. 큰 수익 기대감이 크다. 지금 그래서 선물로 환산해가지고 옵션 시장이 추정하고 있는 자리를 좀 판단해보면, 현재 52.21의 V코스피 지수로 현재 5거래일 남았습니다. 남은 2월 만기가. 그리고 현재 베이시스가 플러스 2.5예요. 무슨 말이에요? 선물이 코스피 200 현물보다 2.5가 지금 더 높다라는 거고, 종가 부근에 선물이 올라와서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러면 선물 지수에다가 대입해서 보면은 코스피 200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2.5를 빼면 돼요. 편의상 그냥 이걸로 보는 건데 2.5를 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옵션 시장이 생각하는 움직임 범위는 현재 종가 기준으로 V코스피 52.21이 유지된다면 위로는 아까 얼마였죠? 아까 위로는 810 정도가 됩니다. 계산한 거 2.5까지 빼면 810 정도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5일 동안 옵션 시장은 상단 배리어 810, 하단 699. 여기 하단 699. 이게 언제? 현재 기준으로 5거래일 동안에 옵션 시장이 생각하는 범위다. 100%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이건 표준 편차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죠. 신뢰도 몇 %로, 우리가 정기분포 이렇게 할 때도 신뢰도, 이거 보면 아마 수학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95% 신뢰도, 95% 신뢰도로 얼마 요 안에 들어올 확률, 그 다음에 99%로 들어올 확률, 이런 거 계산한단 말이에요. 우리 뭐 설문조사 할 때도 다 요 신뢰도 가지고 표본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오차 범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오차 범위. 자, 오차 범위, 그러니까 즉 신뢰도 95% 정도의 확률로 계산된 구간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5%는 뭔데요? 이 바깥으로 빠질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95%면은 꽤나 신뢰할 수 있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규 분포상으로만 봐도, 이거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 그냥 요 안으로 봐서 여기가 699고 여기가 810이다. 그럼 5일 동안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 신뢰도가 95%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왜 어떤 근거로? 현재 V코스피 지수, 즉 옵션 시장이 반영하는 것.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예요. 누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데이터죠, 그냥. 그거를 그냥 풀어서 생각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날 움직임에 따라서 4거래일 남은 시점에서 재산정될 수가 있겠죠. 많이 변화가 생기면 옵션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옵션의 가치가 마지막 4일 동안 더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V코스피 지수 가지고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많이 변하면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요 범위에서 움직이면 커요. 70포인트, 75포인트 정도, 아니 8% 정도 될 거예요. 크죠. 마팔 정도를 5일 동안 감당을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고, 플러스도 마찬가지. 반발은 또 그렇게까지 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여기서 외국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 이 배리어가 이렇게, 이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 800 콜매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800 콜매도 정리가 됐나요? 외국인들 800에다가 콜매도를 월물로 닫아놨잖아요. 그거 오늘 생각보다 꽤 정리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장중에 나오지 않고 막판에 나와서 이것도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네. 800콜 후반부에 지금 늦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거 지금 신경 쓰다 보니까 800콜 후반부에, 제가 후반부에 다른 거 집중하다가 800콜 체크를 늦게 했는데 이게 3시 34분, 야 이때 들어왔네. 요것도 한번 점검해야겠네요. 800콜 매도가 좀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익절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냐, 방어벽을 좀 풀긴 했어요. 그러면은 반등의 가능성을 또 높이기도 한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들어와서 움직일 확률이 더 높아진 거죠. 800콜 매도가 좀 줄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익절했네요. 제가 보기에는 30% 이상 물량, 다는 아니에요. 한 3-40% 정도 물량 축소한 것 같아요. 분할 청산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반. 왜냐면 이게 금액이 내려왔으니까 절반 정도. 한 50%, 반 축소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반.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보지 않고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 축소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막고 있던 거 조금 푸는 거예요. 왜 풀었는지는 몰라요. 외국인들도 반등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 한번 큰 반등이 나와서 내가 한번 곤혹을 치렀지, 쇼커버링 하느라 고생했지, 그러면은 먼저 처리할 수도 있죠. 오늘 막판에 청산을 좀 했네요. 그러고 나서 자, 숫자 변한 거 좀, 콜옵션 마지막에 산 거, 마지막에 막 콜옵션 올라왔잖아, 이거. 그죠? 마지막에 막 외국인들 여기 보시면 이거 콜옵션 올라왔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800 콜 환매예요. 제가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도 있어요. 그때 다른 거 막 보다 보니까, 동시에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다 웬만하면 보려고 하는데 워낙 범위가 넓어가지고 이거란 거 막 집중하고 하다 보면 위클리 만기니까 막 집중하다 보면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리뷰를 통해 점검을 하는 거예요. 800콜 환매가 조금 나왔고, 그 다음에 795콜을 좀 사들였네요. 그럼 외국인들도 이런 좀 보완을 하는 거예요. 선물 매도 많이 했잖아요. 현물 매도 많이 했잖아요. 월물 콜로는 조금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베팅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옵션은 항상 메인이라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보완하는 영역이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해지하고 보완의 역할을 많이 하는 거니까 약간 풀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풋옵션은 86억을 샀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거는 저기 밑에 쪽에서 주로 700풋을 많이 샀습니다. 딱 여기잖아요. 외국인들이 오늘 풋옵션을 제일 많이 산 게 700 풋옵션 매수예요. 그러면 하방을 보는 그 에너지는 여전히 이쪽 근방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야, 시장 대기 자금이 여전히 100조 원 막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땡기면 저번처럼 무섭게 땡겨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나는 쇼커버링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조절해야겠다, 아유 조금 보수적으로, 아유 이건 좀 욕심을 줄여야겠다 하는 것이 일부 나온 게 800콜 매도가 줄어든 것과 795풋이 795콜을 늘린 것, 요렇게 정도 보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미니 시장은 또 공격적으로 풋매수를 좀 하기도 했었죠. 미니는 누적이 바뀌었네. 미니 포지션 바뀌었네요. 외국인들. 자, 외국인들이 원래 미니콜 중심으로, 외국은 원래 이전에 미니콜 중심으로 상방 포지션을 갖추고 있다가 오늘 174억 원에 풋 옵션 매수, 790 중심으로 790, 787.5 미니 옵션 중심으로 풋 옵션 매수와 그 다음에 73억 원에 콜 옵션 매도가 있었죠. 그러면서 하방 포지션으로 미니 포지션이 변경되었고, 미니 포지션은 외국인의 의지와 밀접하다. 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죠. 지금 몇 시에요? 왜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또? 4시 반이 넘었어요? 4시, 뭐야? 왜 5시야? 아이고, 맙소사. 이게 또 시간 조절 잘못했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할 거 있나요? 아이, 시간 너무 많이 갔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아직 여기 안 깼고 요거 안 깼고, 그죠? 기준 제가 요거 잡는다 말씀드렸던 거 안 깼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추세는 살아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 상태입니다. 이 정도 오늘 내려가도 전체 시장이 올라간 게 많아가지고 아주 일봉상으로 보면은 쬐끔이에요. 여기가 좀 지저분하죠. 여기가 진짜 변동성 너무 커지는 구간이죠. 왔다 갔다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 구간. 그 다음에 오늘 이것도 해야지. 오늘 진짜 마지막 까먹을 뻔했네. 그죠? 위클리 콜. 오늘도 외국인들은 월요일 거 위클리 콜 들어왔습니다. 언제? 80%. 그런데 오늘 개인들이 아주 먼저 공략을 했죠. 확실하게 먼저 공략했죠. 오늘 뚜렷하게 보시면 외국인이 아직 발동 걸리기 전에, 아이고 오늘도 외국인들 위클리 콜 사겠지. 하지만 월요일 거는 지난 2주간 실패했죠. 목요일 거는 크게 살렸죠. 이전에는, 그 2주 전에는 둘 다 크게 살렸고 쭉 랠리였으니까. 근데 어차피 오늘도 들어오겠지. 근데 개인들은 외국인이 어느 행사가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800콜부터 800 위클리 콜부터 쭉 밑에까지 쭉 분할해서 누구는 여기 사고, 누구는 이거 사고, 누구는 790, 누구는 770, 누구는 750, 누구는 760 이렇게 해가지고 분할해서 한 10곡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왔어요. 먼저 외국인보다. 그러고 나서 외국인이 원래 하던 대로 오늘 89억 원에 위클리 콜 매수를 했습니다. 그거는 메인 행사가는 저기 757.5와 760, 요게 위클리 콜이 메인이고요. 외국인 좀 보충은 772.5에서 780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충 메인 이렇게 들어왔고요. 개인들은 골고루 깔았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내일 이제 이것도 추적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금요일, 월요일 추적해야 할 물량이고, 이제 2월 만기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죠. 2월 만기 신경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리뷰 마치고 매매일지 복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간단히 좀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쨌든 최근에는 좀 시장이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유튜브에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이제 마감 리뷰는 녹화한 거는 이제 파생반에만 이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거 일지 방송하고 같이. 자,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실시간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일지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계산이 아니라 조절 잘못했네. 완전히 잘못했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계세요? 듣고 계신가요? 중간 출석 체크 좀 할까요? 1번 한번 눌러주신 분, 1번 눌러주실 수 있는 분들, 듣고 계신 분들. 뭐 좀 아무도 시간 얘기를 안 해주셨어. 진짜 시계를 가려놓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너무 오래 걸렸네요. 자, 그래도 뭐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왜 오늘 이렇게 내용이 많았지? 자, 그래도 뭐 알찬 시간 되셨으리라 믿고 되셨나요? 그래도 이 시간 동안 끝까지 또 함께 계신 또 보람이 있으신지. 생각보다 너무 많이 길어져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운데, 아무리 저도 좀 길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4시 반쯤 됐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좀 많이 길어졌네. 자, 다시 볼게요. 저거 800콜매도 저거 신경 쓰이네. 좀 근데 약간 보완하는 것 같아요. 반등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외국인들이 위클리 콜 말고는 또 상방에 대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쇼커버링에 대한 좀 보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분할 익절한 거죠. 그거 가지고 뭐 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위로 연결하기보다는 혹시 모를 것에 좀 약간 보완한 거죠. 메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쇼커버링 들어온지 봐야지 또. 자, 호키님 양합 오타예요. 오타죠. 양합. 어떻게든 양합 빼야 되는 날이라는 중사님 말씀 되새기며 시작했다. 새벽 구글 실적 나쁘지 않아. 야간 종가보다 높게 시작. 맞아. 좀 생각보다 더 많이 뛰어서 시작하긴 했어요. 수급 좋지 않고 시가봉 깨질 때 매도 진입. 1번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주의해야 되는 거 뭐예요? 본장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볼벤 안으로 들어오는 양봉 및 시가봉 돌파에 손절 및 비중 늘려 매수 진입. 이거를 하실 수 있으면요, 트레이딩은 일단 진짜 준비는 다 된 거예요. 1번에서 2번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내 포지션을 청산하고 지금 상황에 맞춰갈 수 있다. 이거면은 사실 진짜 여기서 다듬기만 하면은 그냥 나중에 이거 ATM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맞나요, 여러분들? 1번에서 2번이 쉬운 판단은 아니잖아요. 지금 되시는 분들 말고 지금 안 되시는 분과 과거에 되셨던 분들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저 판단이 쉬운 판단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래 잡은 포지션을 더 기다리는 경우가 많거나 물만 안 타면 다행이지. 그리고 시장이 살려주기를 기도하겠죠. 객관화시킬 수 있잖아요. 1번에서 2번 들어가는 건 정말 필요한 조치라는 거죠. 왜 볼벤 나눠 들어오는데 뭐 이격을 좁히겠다고 작정했는데 여기서 들어 눕지 않는다면. 근데 들어 눕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긴 했어요. 약간 둔탁한 움직임이죠. 둔화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 이유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포지션을 바꾸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진짜 스위칭은 진짜 어려운 선택인 겁니다. 차라리 그게 안 되면 먼저 끊어두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1번을 내가 끊을 수만 있으면 반은 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심지어 손절하고 비중 늘려 매수 진입이에요. 이거에 대한 내가 대응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내가 비중을 늘렸잖아요. 그러면 이 2번 봉이 요거 봉이 깨지는 거에 대한 손절도 할 수 있는 물량이어야 됩니다. 비중이 늘어나서 내가 그 다음 손절을 못하는 물량은 오버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쵸? 호키님 지금 그래서 모의 투자 단계를 끝내시고 실전 어차피 이건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이건 무한 반복이에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볼벤에 대한 원리는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 컨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내용이 이 컨텐츠를 하면서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끄집어 드리는 거거든요. 끄집어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원리가 바뀌었나요? 이 내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뀐다고요. 이건 원리기 때문에
이 어차피 볼벤이라는 개념에 대한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봉하고 이격을 좁히고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확률적으로 높은 건데, 만약에 이게 본장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꺾어버려요. 그러면 여기 대응이 돼야 돼. 그 물량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량, 만약에 내가 그게 대응이 안 돼? 그럼 내가 물량이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으로 갔을 때도 한 개부터, 가장 작은 단위의 한 개부터 되는지 연습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되고 하나씩 늘려나가야 돼요. 모의 투자한테도 실전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진짜 내 돈이기 때문에 이게 순간 얼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천천히, 내가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들어갈 때 심장부터 천천히 적시는 것처럼 천천히 녹여야 돼요. 그거를 여기 녹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거기에 대해 원래 하던 대로 반응을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무덤덤해지는데, 너무 무덤덤한 것도 위험한데, 그래도 이게 너무 공포감에 너무 신경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히려 그게 손가락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엔 그냥 기도하는 매매가 돼버려요.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외국인 선물 매도 증가 및 중산일 라인에서 분할 청산하셨어요. 일단 수급상 오래 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가긴 했는데 분할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올청하셨고, 기본적으로 4번에서 5번 눌림 후 시가봉 지지하고 중산일 라인 재돌파에 매수 진입. 시가봉 위에서 있고 지지받은 거 확실하게 확인했죠? 이 기준이 너무 좋아요. 시가봉 지지받는 거 확인했잖아요. 5번에서 매수 맞아요. 이 라인 돌파하면서 매수가 맞아요. 그 대신에 오래 볼 게 아닌 것 뿐입니다. 왜? 수급이 안 좋고 이평 지키고 있으니까 6번에서 파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너무 이 생존 트레이딩의 정석대로 하신 거예요. 이거는 1번에서 들어가는 것도 맞아요. 들어가야 이거 먹지. 그렇잖아요. 1번에서 들어가야 얘를 먹잖아요. 1번에서 안 들어가는 거는 미래 본 사람이죠. 근데 대신에 조심하시자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왜? 본장 시작의 변화를 보자. 반발 있으니까. 대기 자금들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까. 개파락에 대한 반발은 보자라는 거죠. 아까 전에 텔레그램 보여드렸던 게 그거 아니에요. 본장 시작하고 변화에 주의해야 된다. 저도 미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지만 조심해야 될 구간에서 왜 조심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빨간 라인 근처에서 청산. 막히는 거 잘 보셨고. 7번 중산일 라인 다시 지지에 매수 진입하셨고. 여기 지지 받잖아요. 짧은 구간에서 할 거 다 하셨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신 것 같아요. 8번 다시 그 라인에서 저항받는 거 보고 청산. 여기서 계속 들고 있으면은 말짱 꽝이 되는 거예요. 트레이딩을 해야지. 계속 들고 있는 거는 원웨이성 판단 되고 나서죠. 비트코인 또 내려갔어요, 잭파님? 8번, 9번에서 중산이란 지지 양봉에 또다시 매수하셨는데, 자, 이제 판단을 해야지. 뭐야, A는 뭐야? A. 자, 9번에서 뭐 기준으로 보셨어요? 양봉 매수 진입하고 내려온 회색 라인 음봉에 승했는데, 자 9번에서 그럼 손절 기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호키님 9번에서 손절 기준 어떻게 잡으셨어요? 매수 들어갔잖아요. 여기 빠졌잖아요. 손절 기준 뭐 잡으셨어요? 목 아프다. 내일 조금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시가봉 뿌리요. 시가봉 뿌리. 노래를 아무리 해도 목은 별로 안 아픈데, 제가 코인 노래방 가서 막 1시간 반을 혼자 와서 계속해도 사실 목은 괜찮은 게 나오는데, 이 말을 세게 하는 거는 그렇더라고요. 목을 다르게 써서 그런가 봐요. 말하는 목하고 강연하는 목하고 노래하는 목하고 달라서 그런 거예요. 9번에서 시가봉 뿌리 여기 잘 보셨네요. 시가봉 뿌리인데, 자 시가봉 뿌리인데 저라면은 시가봉 뿌리를 보는데 여기서부터는 시가봉 뿌리가 아니라 볼벤 하단을 볼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는 시가봉 뿌리가 손절 커트라인이고, 시가봉 뿌리를 이탈하는 자리 음봉 완성되면 손절 라인이고,
볼벤이 이렇게까지 왔을 때는 시가봉 뿌리가 여기 있지만 얘까지를 볼 것 같아요. 좀 더 넉넉하게. 오히려 여기서 한 번 더 사거나. 공간이 차이가 있죠. 시장이 의식하는 공간이죠. 그거 체크 말씀드릴게요. A 구간에서 A 구간에서 물을 탔으면 9번 진입시 시가봉 뿌리까지 커트를, 여기 있네. 시가봉 뿌리까지 커트를 넓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쵸, 지지받는 자리에서 추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볼벤에 좀 더 붙었으면 괜찮을 법했어요. 좀 애매하긴 했습니다. 무리한 자리에서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해결되니까. 워낙 요즘 변동성이 커서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무리수를 또 여기서 두지 않아요. 완전히 붙고 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웬만한 움직임 포인트는 살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냥 기준을 잡고 있으면. 10번에서 이제 익절을 하셨고, 볼벤이 많이 좋아진 상태고 박스권 매매는 적당히 당연하죠. 박스권 매매는 계속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불리한 거예요. 딱 거기까지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밀리기 전까지 하셨네. 박스 라인에서 하셨네. 박스 매매만 하셨네요. 프리빼는 초반 프리빼는 그 시장에서 하셨네. 개파랗고. 호키님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잘하셨는데. 깔끔하잖아요. 그쵸? 호키님 원래 파생을 안 하시고 주식만 하셨던 분 아니에요? 게시글 보기. 그쵸. 원래 주식 하시다가 주식도 하고 파생 1일차를 1월 올해 들어가지고 연습을 하시는데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요? 못 투긴 하지만 이걸 꾸준히 하셔야 돼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연습하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내가 괜히 먼저 접근해가지고 큰 손실을 겪느니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해도 나중에도 다 고변동성 장세 나옵니다. 이미 시장은 돈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그 저진폭 장세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기본적으로 변동은 다 계속 나와요. 웬만하면 지금처럼까지는 안 나올 수 있어도 그 V코스피 지수가 20포인트 위만 돼도 충분한 진동 다 나옵니다.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거 계속 나올 거예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호키님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릴리님, 오늘 릴리님, 와 오늘도 600만원 정도, 아니다 900만원 수익이구나. 자, 릴리님 오늘 1W 풋으로 3개를 나눠가지고 900만원 언제 하신, 역시 릴리님은 곡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종가에 하셨어요. 자, 릴리님이 종가에 풋옵션을, 이거 옵션이라고 할게요. 그냥 1W 풋인데 그냥 풋을 들어간 이유, 어제 종가 하락 배팅 했는데 중사님께서 외국인이 800콜 매도 늘린다고 하시고 3월물 6월물 체크해 준 거라 그냥 느낌상 사야 할 것 같아서 차월물로 사셨어요. 여유있게. 아직 프리가 너무 높아서 수익금이 크지 않다. 900만원 수익이에요. 중간 수익이네. 중간 수익. 근데 릴리님, 외국인들이 다른 거는 매도 포지션이 맞는데 800콜 매도를 조금 축소한 거는 의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 반등이라도. 그쵸? 외국인들이, 저도 늦게 알았어요. 아까도 실시간으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왜냐면은 제가 다른 거 위클리에 집중하고 있다가 3시 막 말미에 3시 막 20분 막 이럴 때 거래하는 거라서, 그때 외국인도 후반부에 갑자기 막 3시 근처 와가지고 막 움직인 거라 저도 그 실시간에 위클리 보고 있다가 조금 놓쳤어요.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파악했으니까. 근데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이제 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메인은 이미 밑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숏포지션으로 메인이 많이 왔죠. 근데 이제 반발은 시장 대기 자금의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반발 매수세 힘 세게 들어오면 또 모르잖아요. 유동성이, 그 유동성의 힘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외국인도 쇼커버링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인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릴리님처럼 오버나이트 하시는 경우는 정말 릴리님 곡간 많이 쌓아둬서 그래요.
리리님은 예전에 한 큐에 막 억 단위 수익 보고 그랬어요. 옛날에 일지 옛날 거 보면은 그만큼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유금이 보세요. 한 번 그러면 막 5,900만 원이에요. 뭐 트레이딩 하면은 그냥 2,300만 원 얼마 고값 많이 쌓아둔 거죠. 여기 보면은 막 뭐만 하면은 막 8,600만 원. 뭐 한번 뚝 스윙하고 나면은 1억 요 1억이고 그냥 막 몇천만 원 1억씩 그냥 쭉쭉쭉 그냥 ELW 가지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쌓아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나잇을 하시는 거예요. 여유 없는데 오버나잇 하면 안 돼요. 그 여유마저 사라집니다. 그 여유 없는데 오버나잇 하면 그거 할 수 있는 것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여유금 곡간 쌓고 나서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구나. 그때 막 코나이 대주산업 시동테크 막 이런 현물도 하시고 막 이렇게 막 몇천만 원씩 다 밖으로 빼내신 분이에요. 그렇죠? 밖으로 다 인출해서 하시는 거 기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버나잇 나도 저렇게 오버나잇 땡겨서 900만 원, 1000만 원 이게 몇천만 원 하고 싶다. 여유 없는 경우에 하면은 그 남은 것마저 뺏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드시 여유금에 아주 일부 여유금은 수익금의 일부만을 사용해야 돼요. 오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물론 오버에 대한 근거가 있지만 오버할 만한 자리에서 오버하신 거잖아요. 오버나잇을 그럼에도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하지만 확률적으로 접근한 만큼은 할 수 있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죠. 요새는 알바비 정도만 하는 거야, 릴리님? 그래요. 맞아. 조금 줄어든 것 같아. 최근에는 하도 변동성이 커가지고 릴리님도 조금 죽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규모를 보면 엊그제도 보면 600만 원대 약간 죽이신 것 같아. 원래는 몇천만 원 단위였는데. 네. 그죠? 이 알바비 정도만 오늘 알바했다 해서 알바비 받는 정도네요. 애들 챙기느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하실 것도 하시고 보시면은 아이들 방학하기 전에 길게 여행도 다녀오시고. 롤모델이죠. 롤모델.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시기 질투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강퇴하고 다 채팅 했기 때 차단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막 안 보이실 거잖아요. 카페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강퇴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래서 여긴 다 응원하시는 분들밖에 안 남아 계세요. 여기는 그냥 이제 장난식으로 하시는 거 말고 뭐 다 같이 서로서로 응원하고 진짜 나도 저렇게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보고 배우고 싶다. 다 여기 이런 분들밖에 안 계시니까 올려주시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거는 자유지만 혹시나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올려주시지 않는다 하면은 여기엔 어차피 익명이고 여러분들 뭐 그냥 여기 하나 게시판이고 1,500명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카페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소규모로 우리끼리 꽁냥꽁냥 우리끼리 공부하고 막 우리끼리 좀 같이 으쌰으쌰 하고 배울 거 있으면 또 같이 또 교류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댓글 많이 활용해 주시고. 어쨌든 카페 글 올려주지 않는 분들보다는 올려주시는 분들 당연히 제가 더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카페 좀 활용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수익 보면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 방송했는데 하루 종일 빵빠레 소리 없잖아요. 근데 좀 힘들긴 해요. 아무리 제가 의식을 안 한다 해도 사실 그 체력적으로 이게 정신적인 거거든요. 아무리 보시면 지금 제가 5시 17분인데 하잖아요. 정신적인 힘을 오늘 제우스님하고 엔드루나님하고 우강님하고 디스님하고 주신 거거든요. 노래도 2곡 해서 좀 풀린 것도 있고 그죠? 이 열기와 스트레스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풀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소하고 가니까 또 이렇게 힘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분들 진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안 그럼 방송을 제가 지금 할 수도 없을 거예요. 방송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 파생반에 이런 뭐 있으면은 나 도움되는 거 있으면은 뭐 정회원 가입하시는 것도 다 힘이 되는 거고 또 방송 자체에서 빵빠레 올려가지고 컨텐츠 해주시는 것도 다 큰 힘이 되고 있는 거고 제 방송의 정신적 지주 역할들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너님. 자, 위너님부터는 내일. 너무 길어진다. 그죠?
주머님 제주은행 단타도 하셨고, 좋아요. 위너님, 주머님 내일 할게요. 에휴, 뭐 꼭 하리님 뭐 수익금을 꼭 수익을 내야 빵빠레를 울린다 그러면은 사실 뭐 그래도 되지만 1,000원, 2,000원도 다 여러분들 수익금 없으면은 못 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기분이죠, 기분. 사실 그런 것도 힘이 됩니다. 사실 뭐 제가 별로 저 크게 신경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방송을 계속 오래 이게 시간대를 오래 하다 보면은 기분은 좋잖아요. 어쨌든 뭐 꼭 컨텐츠를 막 이렇게 막 비싸게 막 노래 만들고 그러실 필요까지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해주시는 분들 나는 그게 좋다 하시는 분들 하시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 무리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진짜 중간 중간에 이제 방송에 이제 활기를 넣어주는 정도 그것도 진짜 좋습니다. 활기. 괜찮아. 제가 이제 캠 끄고 있다가 갑자기 또 그래도 딱 갑자기 순간 이제 또 정신 들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의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서로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없으면 진짜 좀 약간 뭔가 오늘 제가 잘못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제가 방송을 잘못했나? 약간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 또 많이 또 참여를 많이 해주시니까 분위기도 업 해주시고 분위기예요. 그냥 분위기 좋은 방은 항상 결과와 이제 내용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침체된 게 아니니까. 자, 하여튼 여기까지 줄이고요. 5시 20분이네요. 나머지는 내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제우스님, 앤드루나님, 우강님, 디스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분 한 분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